여기 동그라미 쳐 있나? 오늘 저기 시윤이가 독감 걸렸다 그래가지고 불만 우리 읽기만 할 거고 그냥 바로 해볼게. 자, 197. 897. 자, 2차 방정식의 공통분을 구하시오. 잘 알다시피 우리는 각각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같은 값인 x가 공통분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오지? 그럼 이 녀석의 그는 어떤 뭐? 하나 찾았고, 자 얘도 2차의 개수가 1이 아니긴 하지만 크로스로 가능하지. 그래서 얘도 크로스로 해주면 5x, x 여기는 뭐랑 뭐? 2랑 3 어디다 마이너스? 아래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10x 마이너스 3x 7x 얘를 0 만들어주는 x가 얼마? 얘를 0 만들어주는 x값은? 그래서 우리는 두 방정식의 해부터 구한다. 그 해가 동일한 값으로 나오는 얘가 공통분이지. 이거는 마이너스. 해보자. 자, 그 다음 C단계. (902번) 같이 조금씩 풀어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이다. 그럼 우리는 근조건 나오면 무조건 방정식의 대입. 그럼 x에 1씩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지. 대입해서 다 써보자. 근조건 나오면 대입. 자, 그럼 여기서 완성된 방정식에는 문자가 총 두 종류 A와 B가 있지. 그럼 방정식은 한 개인데 문자가 두 종류이면 등호를 성립시키는 A, B 값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A-B가 3이래. 그럼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2.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5. A가 3일 때 B는 마이너스 6.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 한 개에 문자가 두 종류인 경우를 부정 방정식 이렇게 불렀어. 그럼 부정 방정식이란 해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부정이라는 게. 그래서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 부정 방정식. 그러면 얘를 푸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부정 방정식과 정수 조건이 문제에서 나오면 우리는 부정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도 부정 방정식 풀이라고 해서 정수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은 현재 부정 방정식이고 자연수 조건이 나왔지. 근데 자연수도 정수잖아. 그래서 우리는 부정 방정식에서 정수 조건 나오면 이 식을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로 고쳐야 돼. 자, 그럼 고치는 방법은 먼저 인수분해를 적당히 줄줄 쪼개줘야 되는데 얘랑 얘는 공통인수가 A잖아. 그래서 A로 뽑아주면 B-2 하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얘는 동경으로 지워지고 이제 마이너스 B만 남았는데 이 마이너스 B가 얘랑 공통인수가 묶이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돼. 그럼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공통인수 뺀 다음 B를 써주고 마이너스 B를 일단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다음 공통인수를 B-2로 묶으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추가해주면 되겠지. 근데 어떤 마이너스 2가 추가됐으니까 플러스 2를 해주고 는 0으로 닫아주는 거야. 여기까지 해주죠.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 나오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
하는 게 그 정수골 만드는 거 하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를 b-2로 묶을 거야. 그러면 b-2로 묶으려면 얘는 탈출해야 되겠지. 그래서 탈출하면서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2랑 되면 2로 바뀌겠네. 그러면 얘는 현재 개수가 마이너스 1. 얘는 현재 개수가 a. 그럼 공통인수를 빼고 남는 인수는 a-1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까지 돼. 여기 써보자. 자, 그러면 a, b가 자연수, 즉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정수, 얘도 정수. 그럼 정수 빼기 1도 정수, 정수 빼기 1도 정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쌍들은 각각의 다항식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 곱하기 2가 2가 되는 경우는 1 곱하기 2 가능하고 2 곱하기 1 가능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네 종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찾아보면 a-1이 1이 되기 위해선 a는 숫자 2가 되면 되고 b-2가 2가 되려면 b는 숫자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자, a-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그러면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버려야겠고 얘는 얼마? 얘도 버려야 되겠네. 따라서 될 수 있는 a와 b 값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자. 우리는 괄호 곱하기 괄호 정수꼴 만든 활용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a, b는 이 두 쌍인데 뜻에 맞는 다음은 a 플러스 b를 원했지. 그래서 2개 더하면 6, 2개 더하면 6. 그럼 이게 답이 두 개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럼 두 개가 나올 땐 두 개 써주면 되고 얘는 두 개가 나왔지만 겹치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 자, 이제 903번. 자, 903번도 처음 풀 때나 어렵지. 얘를 한번 익히고 나면 903번의 유형은 다 문제풀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는 문제풀이만 이해를 해준다면 나머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자, 일단 자, 방정식에서 근쪽 거리 나와서 무조건 대입. 그래서 하나 대입해주면 얘는 알파의 제곱 3알파 마이너스 2는 베타도 같은 꼴이겠지. 그런 상태고. 자, 그랬을 때 먼저 fn이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이래. 그럼 얘를 해석해 보면 f1일 때는 알파 1제곱 베타 1제곱이라는 얘기고 fn 플러스 1일 때는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f 가로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지수가 된다라는 규칙이야.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럼 그 규칙에 따라서 다음 이 식이 있대. 얘네들을 일단 찾아줘야겠네. 그래서 우리는 fn 플러스 2는 여기는 n 자리에 n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n 플러스 2, 얘도 n 플러스 2. 그래서 알파에 n 플러스 2 더하기 베타에 n 플러스 2 하나 써주고 마찬가지 f n 플러스 2를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까 얘는 알파에 n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에 n 플러스 1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 3배가 붙어있지. 그럼 여기에 3배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3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자. 그래서 n자리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 대입한 식.
자 그러면 이때 두 식을 더한 값을 FN의식으로 나타낸다. FN의식이란 요 변형된 식 안에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포함을 시킨 다음 얘를 이제 FN으로 바꾸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 방법이 나오는데 현재 일단 얘네를 한번 더해서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좀 가까운 데 붙여주면 더해주면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 하나랑 공제 법칙으로 3알파 n 플러스 2제곱. 자 얘도 마찬가지 더해주면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 3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까지 써보자. 더한 표현 일단 써봤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이쪽 식들에 뭔가 대입이 돼서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을 만들어내면 성공하는 거지.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녀석의 식의 변형인데 식의 변형할 때 지수법칙이 이용돼. 그래서 지수법칙이 자 우리가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은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왜냐면 우리 미시 같은 경우에는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막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의 몇 제곱이야? 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변형된 식을 통해서 바꿀 거야. 그래서 바꾼 다음 이제 얘를 활용해 보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살짝씩 바꿔주면 먼저 얘는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 얘는 3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의 1제곱. 얘도 연수 차원에서 똑같이 한번 써보면 베타의 n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3 베타의 n제곱 곱하기 베타의 1제곱. 여기까지 해보자. 그래서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둘로 쪼개봐. 자 그럼 이렇게 변형한 이유가 현재 얘가 대입되려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라는 게 저 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식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풀어주면 얘랑 공통인수가 알파 n제곱이 생겨. 그래서 알파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떨어질 것이고 3알파 얘만 만들었으니까 3알파가 여기 떨어질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n제곱으로 묶어주면 베타의 제곱 플러스 3 베타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럼 조금만 더 해보면 이제 알파 n제곱과 베타 n제곱만 나온 식을 만들고 싶은데 현재 네모 빼기 2가 0이니까 네모는 숫자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2. 그래서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2를 쓸 수 있다는 소리고 얘도 같은 패턴이지? 얘도 똑같이 2가 나왔어요. 그럼 따라서 2로 묶어주는 순간 이 녀석의 2와 이 녀석의 2를 공통인수로 묶는 순간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알파 n제곱과 베타 n제곱은 FN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정답은 EFN이 답이 돼. 마무리해보자.
4번. 자, 다음 2차 방정식 조건을 통해서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간 시계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분모에 미지수 있는 경우는 2차 방정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나 그랬지? 그렇지. 문자분의 1을 곱하는 거. 그래서 문자분의 1을 곱하는 이유는 문자분의 1을 곱하는 순간 우리는 두 문자의 역수의 합이나 역수의 차가 나오기 때문에 걔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한번 스타트 해보면 먼저 얘는 2차식은 0꼴이 아니지. 2차식은 0꼴로 고쳐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하나 나오네. 그런 다음 한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다가 알파를 근조건이 나왔으니 대입해줍니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 될 것이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팁이 좌변과 우변 양변에 문자분의 1, 즉 알파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곱하는 순간 알파 플러스 얘는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 곱하고 2양식이면 3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해봐. 먼저 2차식은 0꼴 만들고 근조건 대입한 다음 문자분의 1을 곱해서 역수의 합과. 자, 그다음 우리는 이제 얘를 활용해서 이 식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이 제곱자리가 있고 지수가 1자리가 있지. 그래서 지수가 같은 것끼리 좀 묶어줘. 그래서 두 번째 지수가 같은 것끼리 좀 묶어주면 얘를 이렇게 묶이고 남은 애들은 이렇게 묶이겠지. 그럼 벌써 얘는 시기값을 구했고 얘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각각을 제곱해서 더했다고 해서 제곱의 합이라고 불렀고 제곱의 합의 곱셈 공식은 뭐였지? 계량 공식이 합의 제곱? 그렇지. 그래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그래서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이니까 두수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인데 두수의 곱이 1이니까 이렇게. 그럼 따라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얘를 대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됐지. 그럼 각각 3씩 대입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3 대입하면 9 해서 7 3 대입하면 분배곱수로 마이너스 6 이렇게 마무리해보자. 자, 다음 905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의 응용 문제. 자, 우리는 ax의 제곱 bx c는 0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단 조건이 a가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중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을 구해야 돼. 그 말은 2차의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3 자체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3은 0이 되면 안 된다. 즉 a는 3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푸는 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a-2도 들어갔대. 그럼 얘도 0 되면 안 되고 얘도 0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내용으로 a는 2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a는 3도 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 또는을 쓰면 안 되고 and를 써줘야 돼. 또는은 얘만 발생해도 되고 얘만 발생해도 되고 둘 다 발생해도 된다는 얘기고 and를 쓴다는 소리는 얘와 동시에 얘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얘를 또는으로 취급을 해주는 순간 얘만 발생된다고 했을 때 얘는 a는 2가 아닌 모든 수지. 그럼
A가 2가 안 되고 또는 A가 3이 안 된다는 소리는 이 경우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터진다는 소리고, 그 말은 A가 2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는 번역하면 2가 아닌 모든 수. 그럼 2가 아닌 모든 수 중에서는 3이 존재할 수 있지. 근데 3은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를 또는으로 쓰는 게 아니라 AND 처리로 2가 아닌 모든 수와 동시에 3이 아닌 모든 수라고 AND로 처리를 해줘야지만 반드시 2차 맞춰야 된다. 뭐만 얘기했어?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가 보면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A의 조건을 빼야 돼. 그럼 먼저 2차식은 0골부터 고쳐줘야 되니까 얘를 모두 다 이항식으로 표현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X의 제곱 동량 2차 끝났고, 1차는 얘가 이항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써볼까? 그래서 먼저 2차식은 0골 만들기. 자,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A 값은 인수분해를 통해 찾을 수가 있지. 자, A-5 A 플러스 1로 찾을 수 있겠고, 그 말은 얘와 얘가 0 되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A는 5가 되면 안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근데 또는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 우린 여기에 AND 콤마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5와 동시에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수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 5와 마이너스 1이 들어간 보기는 3번 보기와 4번 보기가 있는데 얘는 또는이고 얘는 AND지. 그래서 또는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AND로 4번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됐어. 자, 이제 908번. 또 일수 조금씩 같이 풀어보면, 자, 실수 x에 대하여 2차식 fx가, 그럼 2차식의 정체를 fx로만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fx는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fx 플러스 1은 뭘 뜻하는 거냐? 이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먼저 표현한다면 얘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b의 x 플러스 1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 a의 x의 제곱 bx 플러스 c라고 표현이 가능하면 얘가 2x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까지 해보죠. 그래서 fx 자리에 x 플러스 1 대입한 식과 fx 뺀 걸 좌변에 쓰고 우변도 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음 조건은 f0이 이래. 이 말은 x가 0일 때 y가 2가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 해석이 뭐냐? 자, 이 식에다가 x는 0을 대입해보면 f0은 0, 0, c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f0이 c라는 소리는 f0이 2와 같다는 소리가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c는 2다 맞춰놓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과 c가 2라는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이 물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이 물결의 2차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fx의 a, b, c를 찾아야 되고, 얘를 2차식은 0꼴로 바꾼 다음 인수분해는 근의 공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머리를 싸매야 될 부분은 c는 찾았으니까 a와 b를 어떻게 찾느냐, 거기에 주목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먼저 일단 식이 현재 전개도 안 되고 복잡하니까 얘를 전개해서 좀 더 간단한 식으로 바꿔본다고 하면 먼저 암산하면서 조금씩 해볼게.
자, 완전 제곱식이란 앞에 거 제곱 부수의 곱의 2배, 뒤에 거 제곱이잖아.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x제곱이 2배 되면 ax제곱, ax제곱과 마이너스 ax제곱 삭제. 자, 그 다음 얘는 부수의 곱셈의 2배 2x, 2x랑 a 곱하면 2ax 이렇게 나오고, 얘는 1차항 bx, 그래서 1차항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고, 여기서 1차항은 분배곱식으로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삭제. 자, 이제 상수항만 집중할 건데, 뒤에 거 제곱 1, a랑 곱해지면 상수항 a, 분배법칙 b, 그리고 c랑 마이너스 c는 0, 그래서 좌변 이렇게. 그리고 우변값은 2x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암산할 땐 2차항 집중, 1차항 집중, 상수항 집중 이 순서로 하면은 복잡하게 여러 생각을 동시에 안 하고도 집중해서 풀 수가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자,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 실수 x에 대하여. 이 대하여는 같은 말로 대상으로. 그럼 실수 x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그 모르는 애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x 자리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라는 소리는 실수가 1일 때 1을 대입해도 성립, 2를 대입해도 성립, 루트 3을 대입해도 성립된다는 거야. 그 말은 x 자리에 실수만 들어가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실수는 무한하겠지. 그럼 어떤 x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항등식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항등식. 자, 그러면 우리가 등식이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 다르면 방정식이었는데, 방정식은 그동안에 풀었던 것처럼 등호를 성립시키는 x값 찾기, 즉 해 찾기가 목표가 되고, 항등식은 x 자리에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니까 해 찾기는 무의미하지. 그래서 우리의 항등식의 목적은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항등식을 만들어주는 미정계수 찾기가 항등식이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항등식이라는 소리니까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이 계수들, 근데 얼마인지 안 정해져 있지. 그래서 이 밑줄을 미정계수라고 하고, 이 미정계수를 찾는 게 항등식의 목적이 돼. 그러면 항등식이 나왔으니까 우리 미정계수 찾기를 어떻게 하느냐?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라며. 그래서 1차항과 1차항이 똑같아야 되니까 2a와 2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동시에 상수항과 상수항이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미정계수를 a는 1이라고 찾을 수 있고, 여기서 a가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1을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해보자. 항등식이 왜 항등식이 되는지 이해를 해주고, 항등식은 미정계수 찾기가 목표니까 미정계수의 a 찾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A, B, C를 찾는 것을 모두 해결을 했으니 이제 fx가 정체는 a가 1이니까 x의 제곱,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c는 2니까 플러스 fx 찾은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본론이 이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좌변에 fx니까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겠고, 우변은 2x 플러스. 그럼 얘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지 않으니까 항등식이 아니라는 소리고, 즉 등호를 성립시키는 x값을 찾으라는 소리인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은 항상 풀 때 기본적인 세팅이 2차식은 0고, 2항을 시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고, 인수분해가 가장 빠르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 빼기. 그래서 공통인수 x를 빼주면 x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따라서 x는 0 또는 5가 정답이다. 마음 배우자.
자, 다음 909번.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있는 방정식 조건을 갖고 b를 찾아요. 그럼 우리의 일단 타겟은 b만 포함된 방정식을 어떻게 찾지에 꽂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면 결론이 어디에 다다를 수 있느냐? 현재 좌변을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시도가 가능한 식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먼저 얘를 내림차순 정리로 동료항까지 정리해보면 2차항 둘이 더해서 그리고 얘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쌍수항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면 지금 2차식에서 한 3개짜리일 때는 우리는 크로스로 인수분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알려줬어. 그럼 지금 보니까 얘를 크로스로 인수분해 해보면 XX A 크로스의 합이 이 개수의 총합이 여기 있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로스의 합이 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a 플러스 5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봐. 내림차순 정리, 인수분해, 항세개 만들고 인수분해. 됐어. 자, 그러면 좌변을 일단 먼저 문제풀이할 실마리를 좀 찾아놨고 우변은 그대로 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건을 통해서 b만 포함된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x 플러스 a가 b-3으로 나와야지. 근데 그 x 플러스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과정을 b만 포함된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x 플러스 a가 b-3이라는 조건으로 대입을 시켜주면 얘는 b-3으로 바뀌고 얘는 b-3 플러스 5니까 b 플러스 2로 바뀌면 마이너스 2b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였던 b만 포함된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보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2차식은 0걸로 바꿔주고 b를 찾은 다음 뜻에 맞는 나의 모든 b 합을 구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해보자. 정답. 자, 이제 510번. 다음 이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A가 그럼 얘는 2학년 1학기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우리가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C 프라임 얘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같이 않을 조건과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 즉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특수하게 나오는 경우라고 해서 배운 게 있었어. 이게 뭐였냐면 먼저 x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얘랑 얘가 똑같을 때 그럼 똑같다라는 것은 다시 좀 더 응용해보면 개수분의 개수와 개수분의 개수 상수항의 상수항이 다 똑같으면 서로 겹치니까 연립방정식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해가 무한히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다. 그럼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해가 없는 경우는 A'분의 A, B'분의 B는 서로 같은데 C'분의 C는 서로 다른 경우는 해가 없어. 그럼 그걸 실제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 x 플러스 y가 1이 있고 x 플러스 y가 2가 있대.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두 수의 합이 1이 되는 거고 두 수의 합이 2가 되는 거지. 근데 서로 같고 서로 같은데 같은 수를 더해서 1이 나오면서 동시에 2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즉 x 항이 서로 같고 y 항이 서로 같은데 상수항이 달라지면 해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이 같고 얘가 같아야 되고 상수항만 다르면 되니까 살짝 응용해서 이 개수의 b와 이 개수의 b는 서로 같은데 얘만 달라주면 해가 없다라고 우리는 들어가 줬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함수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함수 나왔을 때 좀 알려주도록 하고. 그럼 일단 해가 없을 조건은 이제 우리가 인지가 했고.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A를 찾으래. 그러면 않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이 개수분의 이 개수의 얘와 y의 개수의 b는 서로 같으면 된다는 소리고 상수항의 b는 서로 달라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A를 찾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볼까? 얘가 무슨 말인 조건은 개수의 b와 xy의 개수의 b와 상수항의 b가 같을 때 해가 없는 경우는 x의 b와 y의 b가 서로 같은데 상수항 b는 다를 때. 자 그러면 먼저 얘가 같도록 해주는 A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란 등호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지. 그 중에 얘만 한번 뽑아서 처리해본다면 양변에 5-2a를 곱해서 처리해보면 5-2a랑 a-b는 1이 된다는 얘기고 얘를 분배법칙으로 정리하면 내림차순으로 한번 처리해볼게. 얘랑 얘가 만나야 2차항이니까 마이너스 2a제곱 얘랑 얘 만나야 1차항 얘랑 얘 만나야 1차항 그래서 2a와 5a 더해서 7a 이렇게 맞지? 2a, 5a. 자, 그 다음 얘랑 상수항끼리 곱하면 상수항이 되니까 마이너스 5는 1. 그럼 1이 2 안 되면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 그럼 이 자체에서 우리는 2차항에서 양수일 때 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고 이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a 값은 인수분해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2와 a로 쪼개주고 그리고 얘는 얼마 쪼개줄까? 2하고 3으로 쪼개다 보니까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마이너스 7a. 따라서 되는 a는 2분의 3분은 2로 이렇게 떨어져. 여기까지 해봐. 그래서 연립방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등호를 성립시키는 a 값을 구해보자고 했더니 2차 방정식으로 나와. 2차 방정식 풀이로 찾아주면 되는데 다음 이제 문제 하나 남았지.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되는 a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필터링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수항은 1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 즉 얘가 1이 되면 안 되고 얘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각각의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1 되도록 하는 a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면 얘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1.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를 대입해 보면 1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답은 되는 a는 2이 정답. 마무리 봅시다. 자, 이제 911. 자, 우리가 예전부터 강조한 배경식 하나 있는 게 뭐냐면 fx라는 기능이 x의 제곱분에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오면 반드시 규칙성 있게 애들이 지워진다고 했어. 그럼 규칙성 있게 지우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는 거였지?
1. 그래서 플러스 1로 쓰면 규칙성이 좀 복잡해지니까 작은 거, 큰 거 수로 쓰면 그냥 순서대로 쫙 지워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fx가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짜리 나오면 이렇게 쪼개면 쉽게 지울 수 있다 알려줬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면 fn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좀 익숙하게 바꿔주면 이거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 그랬을 때 2부터 999까지 곱했다 하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자, 현재 얘는 fx가 우리가 배운 건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fx가 그 역수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역수로 바꿔주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이라는 소리고, 얘도 규칙성 있게 지우려면 x 마이너스 1분의 x, x 플러스 1분의 x로 쪼개주면 규칙성 있게 지워진다는 소리야. 그럼 실제로 맞나? 2부터 한번 999까지 몇 개만 써본다면 현재 a라는 숫자는 f2 곱하기 f3 곱하기 f9. 그럼 f2부터 이 순서에 맞춰 처리해본다면 얘는 2분의 2-1이니까 1, 2. 얘는 2이니까 3분의 2. 자, x에 이번에 3을 대입해주면 3을 대입하면 3 빼기 1은 2, 2분의 3. 3을 각각 대입하면 4분의 3. 하나만 더 해보면 5를 대입했을 때 4분의 5, 5를 대입했을 때 6분의 이렇게 나오겠네. 아, 잠깐만. 2, 3, 4를 대입했어야 됐네. 4. 자, 4를 대입해보면 다시 3분의 4, 5분의 4. 이런 식으로 999까지 해보면 998 분의 9, 1000분의 9. 이렇게 주겠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2, 3, 4까지 해볼까? 마지막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규칙성 있게 지어지는데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지어지고 얘도 뭔가 이렇게 지어진다 예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때 어디까지 지어지는지 마무리 생각을 한번 더 해주면 현재 2부터 999까지니까 총 개수는 998개. 근데 얘네가 하나당 2개씩 쪼개지고 있잖아. 그래서 총 얘네의 개수는 9998 곱하기 2개. 그럼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땡땡땡 얘는 998. 이거 좀 어렵네. 이거 계산해야지 뭐. 계산해서 얘는 998 곱하기 두 번째, 얘는 998 곱하기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1번째. 자, 그러면 여기서 짝수, 얘를 짝수 넘버, 얘를 홀수 넘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지어지는 순서가 짝수 넘버 시작해서 홀수에서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짝수 넘버에서 홀수 넘버 지어주는 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얘는 계산하면 2의 자리가 6이라서 짝수, 하나가 빠지니까 홀수.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시작.